안녕하세요. CD맨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밤을 새서 조금 피곤하네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맥북 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형과 그리고 이전에 제가 나눔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맥북 에어랑 좀 성능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신형이 좀 더 좋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맥북 에어 2010 버전인데요. 11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 코어토 듀오. 네, 요즘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옛날에, 걔도 상당히 좀 좋은 CPU라고 얘기했던 코어토 듀오가 들어가 있는 맥북 에어입니다. 그 메모리 2GB가 사용됐고요. 보니까 엔비디아 320M이 사용됐네요. 참 옛날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썼던 그 맥북 에어 이거는 이제 나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끝에 더보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이 맥북 에어를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나눔을 해서 이제 저를 떠나기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랑 이제 성능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체 두 개가 뭐 굳이 비교하면 뭐 7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성능 차이가 월등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맥북 에어를 보면은 화면은 12인치 때문에 좀 작아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15인치, 정확히는 15인치가 넘죠. 15.6인치인데 그래서 화면은 이제 딱 봤을 때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맥북 에어 같은 경우 이렇게 베젤이 좀 넓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베젤이 좀 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테두리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테두리도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 재질 사용한 거는 동일하고, 근데 이전에 나왔던 맥북 에어 같은 경우 진짜 오래된 맥북 에어인데 그래도 얘가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화면이 플리커 프리가 돼요. 이 노트북이 나올 당시에 같이 나왔던 다른 노트북들 중에 플리커 프리가 적용 안 된 노트북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되고, 그리고 무선 연결 같은 경우에도 2.4는 물론 5GHz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노트북이라는 느낌 들어요. 아주 옛날에 나왔지만은 키보드 느낌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약간 쫀득쫀득한 키보드라고 하죠. 약간 그런 타이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께도 생각보다 얇아요. 이 당시에 뭐 다른 노트북도 나왔을 때 이게 훨씬 더 이전 나왔던 노트북이지만 그 뒤에 나왔던 노트북들과도 막 비교를 하면서 왜 맥북 에어처럼 못 만드냐 막 이러면서 한참 비교를 했었던 그런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 빛도 들어옵니다. 네, 빛도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하얀색 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거 구매해서 그때 붙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스티커도 그때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데 한 10,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긴 한데 여튼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훨씬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쵸? 약간 이게 실버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분들에게도 좀 잘 어울리고 남성분들에게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데 여기 색깔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 대부분 맥세이프가 돼서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형태의 케이블 적용돼서 충전하거나 분리할 때 상당히 편했어요. 다른 노트북들은 왜 이게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보면 터치패드는 요만하고, 근데 신형 제품을 보면은 터치패드가 이렇게 커졌어요, 크기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다른 노트북과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소개하면은 이 맥북 에어 예전에 나왔던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도 깊게 누르는 것과 더 깊게 누르는 것에 뭐 차이를 뭐 반응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단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 끝에 부분에 눌렀을 때 예를 들면 이 위도 되긴 되는데 더 위는 안 되죠. 네, 더 위는 안 됩니다. 약간 좀 밑에 좀 눌렀을 때 밑에 있는 버튼이 눌리면서 이게 조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드웨어 버튼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신형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되긴 됐지만 이게 눌렀을 때 실제로 이 아래쪽 부분에 버튼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눌렀을 때 그 터치 감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이렇게 누른다고 하면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눌러지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누르면 눌러지는 거죠. 근데 얘는 하단 부분을 눌러야지만 이제 제대로 인식하는, 뭐 조금 이 정도 밑에라고 해보죠. 하단 부분 눌렀을 때 인식하는 반면에 신형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 부분을 눌러도 네, 이 안쪽 부분만 누르면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위쪽에 얘 창을 이동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터치 버튼을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여기만 작업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누르고 여기 옮겨도 옮겨져요. 그쵸? 옮겨지죠? 이 밑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습관적으로 밑을 누를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무 부분 눌러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눌렀을 때 그 터치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누를 때 좀 이상한데 습관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좀 편한 터치패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터치패드 넓어져서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 할 때 이쪽 부분이 눌려서 이제 뭐 마우스가 잘못 움직인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버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넓은 부분이 닿으면은 커서가 전혀 안 움직여요. 보세요. 이쪽 커서가 넣었죠?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해야 움직이는 거지 여기다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인식을 안 해요. 네. 터치패드 설명하면서 너무 많이 설명했다. 저는 이제 성능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좀 크게 달라진 게 화면의 밝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맥북 에어 예전 나왔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당시에 나왔던 노트북 치고는 화면이 얇은데 화면은 상당히 많이 밝은 그런 계열이고 근데 전체적인 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또 오버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루 컬러가 적용되면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약간 색이 조금 변해요. 근데 물론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화면 색이 변하는 거가 민감하기 때문에 꺼버려야겠죠. 그런데 눈이 좀 편안한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놓고 작업할 때 봤을 때는 이쪽 화면이 훨씬 더 물론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훨씬 더 편하긴 해요. 빛 반사는 둘 다 약간 있네요. 네, 둘 다 있는데 얘가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신형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성능을 잠깐 보기 위해서 시네벤치를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쿼드 듀오에서의 시네벤치 점수를 보니까 73, 100도 안 넘어가네요. 73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느린 거긴 하죠. 위에 있는 오픈GL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점수가 낮고 이제 CPU를 통한 이제 그래픽 처리할 때 성능인데 좀 많이 낮죠. 그래서 실제 동작 시켜보면 2코어이기 때문에 금방 안 돌아간다. 눌러도 바로 안 돌아가요. 지금 돌아가죠? 근데 보면 두 칸씩 뜰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이죠? 두 칸이 지금 떠서 두 칸이 작업하고 또 한 개 작업 끝나면 또 한 칸 그리고 한 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쪽에서도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신형은 이제 8세대 CPU가 들어있고 6코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가상으로 6개 코어가 더 동작하기 때문에 총 실제로는 12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네벤치 점수를 보면은 이제 CPU 점수가 1037이 나오죠. 1000 넘어가니까 이제 노트북 치고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원도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얘는 전원을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얘는 좀 창이 좀 작게 떠요. 동시에 12개 칸이 그려지면서 작업이 됩니다. 대신에 CPU 온도는 진짜 빨리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제 시네벤치가 아무래도 CPU에다가 아주 무리한 작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발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그만큼 작업 빨리 이루어져요. 지금 펜 속도도 좀 올라가죠. 네, 그 전에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펜 소음을 느낄 수 없었는데 지금 작업 거의 다 끝나가죠? 작업이 끝나갑니다. 점수 나오겠네요. 네, 1044가 나왔어요. 상당히 좀 괜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노트북은 아직 작업 중이네요. 그래서 좀 느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둘 다 웹서핑을 한번 해봤는데 속도는 괜찮아요. 뭐 유튜브 온다거나 그럴 때도 속도도 뭐 나쁘진 않고 약간 버벅이는 건 느껴지긴 하지만 뭐 아주 오래된 노트북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은 뭐 괜찮습니다. 유튜브도 옛날 치고는 되게 무거워졌다고 생각해요. 옛날보다 이제 좀 더 고화질 컨텐츠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사이트도 좀 더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빨리 떴더라도 지금 이제 좀 더 느려지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노트북 쓰고 있을 때 점점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운영 체제도 무거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하는 환경도 점점 무거워지고 컨텐츠가 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결국 바꾸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써봤을 때에 뭐 성능 같은 부분은 뭐 요 정도다. 지금 로딩 일어나죠? 네, 일어나고 지금 보는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뜨고는 것도 충분하고 눌렀을 때 이 정도 속도. 그러고 보면 이게 진짜 오래된 노트북인데 그거 치고는 되게 잘 만든 노트북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도 멀쩡하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이게 이게 뭐 계속 장롱에 있긴 있었지만은 충전을 가끔만 이제 생각날 때마다만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배터리가 뭐 생각보다 잘 동작되고, 만충전도 잘 되고, 괜찮아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옆에 있는 신형 노트북도 보면은 물론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겠죠. 아주 부드럽고 뭐 실행했을 때 속도 같은 경우도 무척 좋고요. 네, 금방금방 잘 넘어가네요. 이게 아무래도 CPU 성능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부드럽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빠른데 이쪽은 아무래도 옛날 노트북이니까 느리다. 근데 옛날 노트북 치고는 생각보다 잘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좀 쓸만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노트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남겼어야 되는데 제 블로그에 보니까 뭐 글을 분명히 많이 남기긴 했지만은 더 많이 써주지 못했더라고요. 여튼 이제 나눔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또 많이 쓰이게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린 이유라면은 이게 워낙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영상을 끝내면서 이 영상 지금 위에 이제 더보기 영상 있죠? 여기 있는 영상에 들어가서 이 영상 또 꼭 보시고 댓글로 응모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곧 댓글 응모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은 필수예요. 알람도 꼭 켜두셔야 되고 생방송으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보내는 마당에 네,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